안녕하세요. 오쌤컴입니다. 오늘은 렉스미디어에 있는 페이지 210페이지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최초 나왔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작업. 기본 작업은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작업 같은 경우는 오타가 나오면 점수가 만들기 힘드니까 1번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자, A1에서 F1 영역, A1에서 F1 영역을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공서체, 글꼴 크기는 20, 스타일은 굵게, 밑줄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1에서 F1세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시험 유형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선택 영역의 가운데를 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셀서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셀서식은 맞춤에 더보기 하셔도 되죠. 자, 이걸 하시면 속성에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컨트롤 1번 또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바로 가기 메뉴 눌러서 셀서식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맞춤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가로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병합을 하라 그러면 우리 홈 탭에서 여기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를 하라고 하면 얘를 선택하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하는 애를 꼭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우리 문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랬으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은 공서체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서체 뭐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쭉 우리 영어 밑에 내려가시면 한글이 있을 거라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없다 그죠? 위로 올라갈게요. 헷갈려. 공서체. 자, 그리고 글꼴 크기는 20. 자, 20.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실선. 자, 밑줄. 있나요? 이중 밑줄 하라 그러면 선택하셔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밑줄까지 했습니다. 자, A3에서 F의 3셀은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가로 가운데 이거겠죠? 그렇죠? 셀 스타일은 파랑의 강조 5번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셀 스타일은 강조색 5번. 자, 마우스 갖다 놓으면 파랑 강조색 5번 되어 있죠? 제목은 상공은행 대출 현황표의 대출을 한자로 바꾸세요. 자, 상공은행 대출 현황표의 대출. 자, 그러면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 뒤에다 클릭하셔도 되고 앞에 클릭하셔도 되고 엑셀은 아마 앞에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키 눌러주시면 대출. 자, 대출로 해주세요. 어떻게 한자로만 그죠? 한자 입력 형식 그리고 변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F4에서 F14까지는 자, 표시 형식에 이용해서 전 단위 구분기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셔야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컨트롤 1번 누르면 셀서식에 들어갑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확인착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천 단위도 만들고 영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제로 하시고 여기다가 원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문자여서 상따옴표 그리고 확인. 나머지는 전체 범위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하세요. 모든 테두리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작업 끝났다. 그쵸? 자, 3작업.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시트에 B의 3부터 F의 12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근데 외부 데이터다. 그쵸? 시험에도 나오는 게 외부 데이터하고 텍스트 나누기가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가 나올 확률보다는 텍스트 나누기가 더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우리 기본적인 거 텍스트 나누기 하세요. 그러면은 데이터 도구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가시면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서 텍스트 갖고 올 거니까 텍스트 슬래시 CSV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C의 OA의 파일명에 가셔야 되고요. 우리 책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1위를 가시면 하프 마라톤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열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립시다. 뭐가 깜빡깜빡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고 열너비는 조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로드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의 B의 3셋만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만들어질 거예요. 됐어요? 좀 오류 있다 그쵸? 어쨌든 이게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 분류가 식품인 제품의 총 판매액의 합계를 2의 12셀에 계산하시오. 분류가 식품 조건이네요. 근데 합계니까 sum 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sum if 조건은 그쵸? 분류가 식품이니까 분류가 있는 A3부터 A의 11셋 범위들 중에서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는 식품이고요. 식품에 해당하는 총 판매액, 판매총액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금액이 나왔나요? 자, 2번은 표 2에서 판매량과 순위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세요. 일단 하기 전에 메모장에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기본 계산 작업 1번에 해당하는 애만 계산 작업을 옆으로 해 놓을게요. 됐을까요? 2번은 또 순위표 같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찾고 있네요. 그러면 H루거 그쵸?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량과 순위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세요. 순위가 1이면 제우수, 2이면 우수, 3이면 장려. H루거 랭크 두 개를 쓰네요. 나는 바로 H루거 가겠습니다. 이제는 H루거 랭크 .eq 판매량이
콤마. 윤성철의 판매량이 전체의 판매량 중에서 F4. 그리고 높은 애가 1등 할 거니까 내림차수. 여기까지가 랭크. 그쵸? 그리고 H 룩업으로서는 룩업 밸류. 했고요. 그럼 여기가 1등, 2등, 3등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우리 H에 어디서부터요? H에 11부터 J에 12까지. 맞아요? 그리고 절대 참조 F4. 자, 그리고 콤마. 이번에는 뭘로 해야 될까요? 1이면 로우니까 두 번째 콤마. 유사를 해야 될까요? 정확히를 해야 될까요? 1, 2, 3등 밖에 없어요. 1, 2, 3 맞죠? 그래서 정확히 하고 가로 닫고 엔트를 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문제가 생기죠. 그쵸? 나머지에도 문제 생겨요. 왜 문제 생길까요? 그쵸? 보다시피 최우수, 우수, 장려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0 대신에 제가 1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은 장려가 나온다. 그쵸? 최우수, 우수, 장려만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순위가 1이면 최우수고 2이면 우수고 3위 이하는 장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 이하, 4등, 5등, 6등 전부 다 장려가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에 1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만약에 1, 2, 3등만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공백을 해라 이렇게 나왔으면은 분명히 if 에러가 같이 나왔겠죠. 여기는 3등부터 전부 장려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도 봅시다. 가입의 연도가 그래서 2월이 들어가겠네요. 2020년 이나 이거나 이나 똑같으니까 5월 들어갈 거고 2021년이면 초보 그 외에는 공백. 그러면 우리 5월 안에 2월이 들어가겠다. 그쵸? 자, 는 5월 2월 가입 1. 자, 가입 1이 얼마요? 그쵸? 2020 콤마 2월 가입 1이 2021 그쵸? 두 개 조건을 만족을 합니까? 그랬더니 얘는 만족을 안 한다네. 그럼 얘는 만족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만족을 하면 초보고 그 외는 공백이니까 if. 자, 얘가 만족을 하면 얘는 초보라고 할 거고요. 만족을 안 하면 공백으로 할 겁니다. 자, 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초보가 3명이 있습니다. 초보가. 그 다음에 4번. 4번은 출석부 영역에 0으로 특수문자로 출석을 체크했다. 동그라미 개수가 1개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로 하세요. choose count A다. 그쵸? count A가 뭘까요?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나 숫자. 죄송해요. 카운트 A는 요 셀 안에 문자가 있든 숫자가 있든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은 골라주는 게 카운트 A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개, 3개, 4개, 뭐 하나 뭐 돼 있다 그쵸?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자 봅시다. 는 카운트 A 하고 이 용서 위에 4주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3개죠. 3개면 75%네요. 그래서 25%, 첫 번째면 25%, 두 번째면 50%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앞에다가 우리는 추저만 넣을 거고요. 자, 추저. 요 데이터가 첫 번째면은, 그쵸? 첫 번째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25%. 자, 25%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상따옴표 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5%, 콤마, 두 번째면은 50%, 세 번째면은 75%, 네 번째면은 100%.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면은 얘는 세 번째니까 0.75라고 나왔네요. 그죠? 아니면 정확하게 25% 해야 될 경우면은 여기에 전부 다 상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시 형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상따옴표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상따옴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맞아요? 그쵸? 상따옴표를 붙이면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여기는 25%, 50%라고 해야 되니까 상따옴표를 붙여야 되겠네요. 하시면 75%, 100%. 자, 됐어요? 자, 근데 변수를 하나 알려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험 중에 카운트 A랑 choose랑 나오는 함수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자, 하나가 어디 있죠? 15%가 25%? 예. 자, 얘를 아예 없앴어요.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쵸? 없애면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숫자인데 얘는 전부 다 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계라고 나올 건데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자, 카운트 A부터 볼게요. 카운트 A 하시고 범위 잡고 엔터 치면은 얘는 3개고요. 나머지는 나왔는데 여기에 성민수가 연계라고 나와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choose 함수를 쓰면은 여기가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처럼. 왜 에러가 나오느냐? choose 함수는 0번째가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는 0인데 얘는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첫 번째로 바꿔주셔야 첫 번째가 25% 나오겠죠. 그러면 요 전체적인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그쵸? 전부 다 1씩 더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래서 얘를 더하기 1을 하면 자, 얘는 네 번째가 되죠. 네 번째면은 100%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고요.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조금 여기는 좀 별개니까 여기서는 작업 안 할 건데,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왔으면 이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앞에다가
choose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마지막 5번. 과일명 중 망고의 수입 횟수를 세례 계산하세요. 숫자 뒤에 회를 넣으세요. 자, 과일명 중 망고 횟수입니다. 그러면 카운트겠네요. 데이터베이스니까 D 카운트. 는 D 카운트. 자, 카운트는 전체의 범위. 콤마. 필더는 뭐를 할 거예요? 수입, 그쵸? 수입 횟수니까 수량, 수입가를 할까요? 수입량을 할까요?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카운트가 붙으면 숫자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콤마, 종류는, 그쵸? 과일이 망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3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우리는 회라고 하는 and 연산자 하시고 회하고 같다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함수의 문제는 다 이제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눌게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들어갈 겁니다. 분석 작업의 1번은 부분합을 하는 거고요. 2번은 목표값 찾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분석 작업. 자, 우리 부분합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쵸?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되죠. 정렬을 하실 때 조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범위를 정렬은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클릭을 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범위를 많이 잡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클릭을 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정렬이라고 하는 글자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셔서 정렬 기준을 결제 방식으로 하시고 기준은 내림차순으로 하세요. 그리고 확인. 합계와 평균은 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분합합니다. 부분합. 자, 근데 이 부분합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룹할 항목이에요. 이 그룹할 항목은 무조건 첫 번째 열에 있는 애가 들어올 거고요. 우리는 이 정렬을 뭘로 해야 되느냐? 결제 방식을 한 정렬이 그룹의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역이 아니고 우리는 그룹을 결제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결제 방식 기준의 그룹에 첫 번째는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셔야 되네요. 자, 합계, 누구,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부터 체크를 없애도 되고요. 두 번째부터 없애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게 합계랑 평균이에요. 자, 근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말은 우리 처음에 합계를 구하고 다음에 평균을 구했을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2개 나와야 되니까 합계랑 평균이랑 2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푸셔도 되고 두 번째부터 푸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풀고 갈게요. 하게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 부분합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평균을 하시고
요 세 개 똑같이 하면 되니까 확인. 자, 그러면 두 가지 나왔습니까? 그래서 밑에 문제가 합계와 평균은 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시오. 그 조건이 어떤 걸 먼저 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보다시피 샵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우리 책의 출력 형태는 샵이 없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블록을 잡고 열에서 하나만 본인이 수동으로 늘리시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 분석 작업 2는 크루지의 월 납입금이 50만 원이 되려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크루지 이거네요. 월 납입금. 자, 상환 기간이 얼마나 상환 기간을 바꾸라네요. 자,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는 데이터의 가상 분석 안에 있죠. 여기에 목표값 찾기. 자, F의 7셀에 있는 데이터가 얘는 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가 얼마가 되려고 하면은 50만 원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는 값이고요. 누구를 바꿀래요 하잖아. 그쵸? 바꿀 사람은 상환 기간이에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원래 36개월이었는데 몇 개월? 그쵸? 44개월 바뀌어버리네요. 이게 목표값 찾기 끝. 됐어요? 자, 매크로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똑같이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이 처음부터 바깥에 클릭을 하고 매크로 기록을 하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형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처음 거를 먼저 할 거예요. 먼저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를 만들고 갈 거예요. 이제 커서는 바깥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안에다 클릭을 하시면 상대 참조라고 하는 애가 한 번씩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곳에 데이터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혜사에서 지혜 15 영역의 인사평가의 종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종점, 합계 섬을 함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매크로 기록하는 거는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 기록. 첫 번째 이름은 종점. 하고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녹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래서 자, 총점은 섬. 그쵸? 자, 인사평가의 종점. 직무. 그 다음에 책임감, 이해력, 그 다음에 협동심에 해당하는 합계. 맞죠? 그러면 83점. 자동 채우기까지 하시고, 자, 요 상태에서 바깥에 클릭을 하시면 나중에 중지를 하고 매크로를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이 문제 보시면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한다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떠신 분들은 여기를 안 하시고 매크로 중지하고 뒤에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실 분들은 블록이 잡힌 상태에서 중지를 하셔야
내가 딴 데 클릭을 하면 블록이 안 잡히겠죠. 근데 매크로 실행을 하면 블록이 잡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하고 나서 내가 실행을 해 보시면은 되돌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 같은 경우는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중지를 하시면 내가 매크로를 실행을 했을 때 블록이 잡힌 상태로 중지한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좀 빨라서 저는 블록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지 안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록 중지. 됐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코드 단추를 단추 만들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i의 쌈에서 j의 4까지 이 상자에 정확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그쵸? 그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일단 근처에 갖다 놓으시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셔야지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아니면 크기가 안 맞아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은 바로 연결시키나요? 양식 컨트롤 바로 연결합니다. 양식 컨트롤은. 그래서 총점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연결됐어요. 여기 이름을 총점해야 되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자체만 들어가니까 저는 만약에 얘가 선택이 우리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면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총점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단추 이름이 사라집니다. 자, 됐죠? 자, 보다시피 블록 잡힌 적 없어요. 근데 총점 누르면 블록이 잡히죠. 그러면 내가 매크로 잘했구나. 엉뚱한 애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매크로 기록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는 서식. 서식은 A3부터 G3까지 셀의 스타일을 강조색 1번이네요. 1번. 그쵸? 파란 강조색 1. 했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중지. 자, 근데 중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 개발 도구 가서 하셔도 되고요.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가 매크로예요. 요 매크로를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지. 됐죠? 보니까 똑같죠? 그쵸? 만들었어요. 자, 얘는 우리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i의 7부터 j의 8까지 Alt키 누르고 똑같이 하시고요. 도형은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서식하고 확인. 그리고 이름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서식. 자, 그러면 총점 누르면 우리 블록 잡힐 거고 서식 누르면 여기 블록 잡히죠. 그러면 내가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차트.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만들면 0점 처리됩니다. 자, 밑에 이 차트를 없애면은 점수가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생산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요거네요.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자, 근데 데이터가 많이 차이 나나 봐요. 그 생산량이 안 보이네요. 그쵸? 근데 요 자체에서 우리 오른쪽 눌러서 차트로 가면 종류가 세로 막됩니다 라고 나와버려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혼합이에요. 혼합. 근데 혼합해버리면은
얘가 모양이 꺾은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표식이 있는 꺾은선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냥 패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방식보다는 그냥 이 데이터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로 가세요. 그러면은 바로 혼합으로 나옵니다. 찾아가기도 편하고. 자, 요 혼합에서 생산량을, 그쵸? 표식이 꺾은 선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하시고, 그리고 보조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하시고, 그리고 차트 만들어 갈게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가 있을 겁니다. 눌러서 차트 제목. 그러면 위가 나왔죠, 그쵸?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 책에 있는 가전제품 생산 현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차트도 얘기 하나 할게요. 시험에는 제목을 적는 것도 있고요. A1셀과 연동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A1셀과 연동하라고 나오면 얘는 우리 자, 더하기 눌러서 차트 제목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A1셀과 연동하라고 하면 여기에 커서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차트 제목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는 하시고 그리고 A1셀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연동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연동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저는 차트 제목에 올 거고요. 차트 제목은 가전제품 생산 현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블록 잡다가 잘못해서 이게 하샵이 나와버리면 이동이 되고 그럼 나중에 차트가 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다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우리 차트 제목만 블록이 잘 잡힐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가전제품 생산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A 누르면 되겠다 그쵸? 눌러서 글꼴은 굴림체를 하고 자, 이거 적어볼까요? 자, 참고로 이게 굴림체라고 적잖아요. 적었으면은 밑에서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마무리돼요. 그리고 크기는 12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네. 크기는 20이네. 20. 죄송합니다.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가 어떤 거예요? 그쵸? 얘가 범례죠. 그래서 범례는 근데 범례도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더하기 눌러보시면 범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범례하고 나중에 글꼴 바꾸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거 같네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됐을까요? 그 다음에 크기는 그럼 범례 클릭하시고 자, 얘는 굴림체에 12를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세로축의 기본 단위를 20으로 하고 보조 세로축의 기본 단위는 400으로 하라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왼쪽에 여기가 기본축이고 여기가 보조축입니다. 자, 여기는 20단위로 하라 되어 있잖아요. 지금 10단인데 그래서 바꿔주셔야 되고 오른쪽에는 지금 200단위 되어 있는데 400단위로 하라네요. 그래서 축에다가 요 숫자에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축 서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지금부터는 이런 화면들 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 중에 경계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있죠? 자, 우리는 단위만, 기본 단위예요. 주 보조 눈금은 요 안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조 단위고요. 우리는 주 단위만 들어갈 거예요. 기본 단위만. 얘를 20으로 알았으니까 앞에 2점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왼쪽에 0, 20, 40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클릭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축서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400으로 하랬네요. 400을 적는데 뒤에 .0은 알아서 생기는 거라서 다 블록 잡으세요. 요거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점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서 다 블록 잡아서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차트 영역, 여기 차트죠? 클릭을 했더니 차트 영역 서식 바뀌나요? 그때그때 다 바뀝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너비 이 포인트를 둥근 모서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채우기 또는 선이에요. 그래서 요 선에 들어오셔서 테두리에 오시고 맨 밑에 보시면은 둥근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자, 있나요? 근데 너비를 2로 하랬다 그쵸? 너비 얘를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기출문제 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1회를 풀이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